안녕하세요. 보상스트입니다. 원래 이 질문을 드릴 게 뭐 한 20개 되나? 이 정도뿐이 안 돼가지고 금방 끝날 줄 알았었는데 원장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말이 길어지니까 분량이 늘어나가지고 계속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유행하는 투머치 토커인가요, 제가? 네, 근데 말씀 너무 아무래도 이제 환자분들을 또 많이 상대를 하시다 네네. 보니까 이게 말씀을 되게 편하고 부드럽게 하시는 게 네. 전달이 잘 된다니 다행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좀 기초적인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었는데 오늘은 그러면 이제 교통사고 환자분들 전문적으로 치료를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네. 그러면 교통사고 환자들이 오게 되면은 이제 한의원에서 이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하는 치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고 그렇거든요. 교통사고로 오시면 제일 먼저 일반인들이 좀 생각하기 힘든 한의원만의 치료는 한약 치료가 있어요. 한약. 네. 한약 제일 궁금했었어요. 한약. 한약 치료가 몸의 회복력을 더 높여주고 관절이나 이런 데 있는 염증 좀 빨리 줄어들게 하고 그다음에 혈액순환도 개선되게 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 어지간한 부분에서 생기는 통증이나 뭐 염증, 노폐물들을 좀 빨리 회복이 되는 편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플러스 그 자율신경계 문제들, 울렁거림이나 뭐 소화장애, 장에 탈이 생긴 거, 불면증, 뭐 아이들 놀림 증상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약재들로 구성된 한약 치료가 아마 한의원의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침치료, 흔히 알고 있는 침의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침 놓는 방식도 다양하고 침의 종류도 되게 다양해요. 환자분의 상태에 맞춰서 필요한 침 치료를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부항 치료가 있죠. 부항. 네. 부항 굉장히 유명한 외국인들도 많이 하고 외국 스포츠 선수들. 그게 자국이 나와가지고. 예. 축구 선수, 아니 축구라는 그 수영 선수 중에 그때 펠프스였던가요? 되게 잔뜩 부항 자국 나인 채로 그 대회에 출전하는 영상이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부항 치료가 있고 그리고 또 약간 생소하실 수 있는데 약침 치료가 있어요. 약침. 안 그래도 제가 질문을 나중에 드릴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약침. 봉침, 봉독 봉침. 치료. 이런 치료가 있고 그리고 또 추나 치료 굉장히 중요한. 요즘에 그 추나 핫하더라고요. 추나. 그렇죠. 네. 추나를 할 때랑 안 할 때 치료 효과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요? 추나 치료가 또 독특한 치료가 되겠고 저희는 안 하지만 뜸도 있어요. 뜸. 저 뜸에 대해서 할 얘기 있어요. 궁금한 점도 많고. 네, 어떡하죠. 저희는 뜸을 안 해가지고. 하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왜 안 하는지 뭐 이런 내용도 좀 설명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이외에도 뭐 다양한 치료들이 많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치료하지만 환자 상태에 따라서는 어떤 걸 좀 집중적으로 하고 어떤 거는 약간 거드는 식으로 치료를 하고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죠. 그러면은 할 수 있는 치료들이 굉장히 많네요. 종류도 많고 뭐 치료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하네요. 그러면 전부 이 몸으로 다 하는 몸으로 하는 치료. 그래서 이렇게 요즘 교통사고, 어차피 교통사고 환자분들이 통증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맞아요. 그러니까 통증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한방 치료가 좋네요. 물리치료도 있네요. 갑자기 정형외과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물리치료도. 정형외과는 일반적인 물리치료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의원은 그런 물리치료도 포함. 몸을 따뜻하게 한다든가 아이싱, 차갑게 하는 것도 있고 적외선 치료 포함해서 뭐 전기 치료, 그 ICT라고 부르는 간섭파 치료 등등등등 물리치료도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좋네요.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에서 치료 받으시다가 교통사고 환자분들이 한의원에 오시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그렇죠. 가봐야 이런 거 붙이고선 전기 찌릿찌릿하고 그다음에 핫팩 딱 끝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치료들이 한의사의 치료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고 정형외과에는 이제 이런 게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제도적으로 그쪽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좀 적은 면도 있죠. 과거에는 이런 게 잘 안 됐었던 건가요? 과거에도 됐었는데 잘 알려지지 않았죠. 과거에도 교통사고로 이런 치료들을 받을 수가 있었었는데 알려지지가 않았었고 요즘에 이제 입소문을 타고서 알려지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한의원이 그냥 보약 먹는 곳 아니면 그냥 그렇죠. 허리 아플 때 침 맞는 거 이 두 가지.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한약도 교통사고 치료에 도움이 되고 침도 도움이 되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가 도움이 된다는 거를 이제 뭐 옆에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이런 치료들이 따지고 보면 한방치료의 다 강점들이네요. 그렇죠. 그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따로 질문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냥 이런 치료들의 다양성, 그리고 그 통증을 다스리는 치료 방식, 방법, 뭐라고 그래야 되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집중화돼 있고 좀 포괄적이고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네, 맞아요. 그 치료가 잘 되고. 치료 잘 되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한약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한약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교통사고로 처방을 받는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처방을 받는 한약이 제가 이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2주치의 한약이 처방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거는? 2주일치? 일반적인 염좌 질환은 네. 3주. 3주. 네, 3주, 21일치. 21일치. 3주치가 처방이 가능하고 네. 골절 같은 경우에는 4주치가 처방 가능합니다. 한의원에 오시는 네네. 분들,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이제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은 골절 후에 이제 잘 안 붓는다거나 이럴 때 오시는 분들이나 네. 아니면 늑골, 이 갈비뼈 골절은 어차피 양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없어요. 여기다 기부스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붙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굉장히 숨 쉴 때는 고통스럽거든요. 그런 그 갈비뼈 골절되면서 네, 그런 경우에도 이제 그게 통증 회복이나 그 염증 혹은 이제 유합되는데도 붓는데도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한약 치료가 4주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한 번만 가능한 건가요? 네. 사고당 3주, 사고당 4주. 사고당 3주, 사고당 4주, 한 번. 근데 이제 처방할 때는 보통 2번 혹은 3번 나눠가지고 7일, 7일, 7일 이렇게 아. 상태에 따라서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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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7로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이제 21일이 3주치가 되는 거죠. 상태 봐서는 뭐 10일, 11일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21일씩 한꺼번에 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기간으로 구분을 하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기간으로 그렇죠. 보는 게 낫겠네요. 몸의 상태를 좀 지켜보고 다시 약을 처방하고 이런 식으로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반인들이 한약 한 번 돼요, 2번 돼요, 뭐 3번까지 된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차피 다 그 기간 안에 포함이 되는 거네요. 네. 횟수보다는 날짜로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그 한약이 그 통증 때문에 먹는 한약인 건가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효능이라고 표현을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를 고치기 위해서 처방을 하는 한약이잖아요. 치료하기 위한 한약이죠. 치료를 하기 위한 크게 보약 개념하고는 좀 다른 거죠. 크게 한약을 보약과 치료약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네. 이제 그 교통사고 관련해서 쓸 수 있는 처방은 보약은 안 되고 그냥 이 질환에 대한 치료하는 목적으로만 써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죠. 치료 목적으로. 그럼 통증을 다스리는 한약이 되겠네요. 주로. 네. 그게 이제 약간 사람 몸의 통증이나 이런 걸 보는 관점이 한의학적으로 일반적인 거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면 통증이 난다거나 혹은 인대가 늘어났다거나 아니면 뭐 부종이 있다거나 걷는데 힘들다거나 이런 것들은 결국 근육이나 인대가 물리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얘네가 움직이는데 가동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아픈 부위에서 노폐물들이 막 만들어지고 염증 물질들이 생기는데 이런 거에 잘 처리가 안 될 수도 있고, 혹은 좀 더 한 발 더 나가자면 사고 이후로 여기저기 아픈데 소화가 너무 안 되기 시작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소화가 잘 되면 통증도 빨리 풀리거든요.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소화가 잘 되면 통증이 네. 그리고 이제 그 통증 부위 자체에도 혈액순환이 잘 되면 염증이 빨리빨리 제거가 되고 근육이나 이런 애들도 뻣뻣해져 있는 이런 부분 좀 부드러워지고 근막이 편해지고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한약을 먹으면 운동성이라든가 혹은 이제 통증 회복하는 데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한약을 먹어보고 써보신 분들만 알 수 있는, 잘 모르면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번외 얘기이기는 한데, 좀 20대 때 군대에 제대를 해가지고 몸이 굉장히 안 좋아졌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보약을 지어주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2주인가 한 달인가를 먹었던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손에 이만한 사마귀가 있었거든요. 사마귀가. 네. 근데 그 보약을 먹고 몸이 좋아진 거는 모르겠는데 아, 사마귀가 떨어져 버렸어요. 아, 네. 이게 그렇게 막 후벼파고 막 병원에 가서 막 뜯어내고 해도 안 없어지던 게 보약을 먹으니까 이게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또 들어보니까 한약을 먹어서 통증을 잡는다. 그러면 우리가 저쪽에서 말하는 우리 이제 진통제라든가 그죠? 아, 네네. 근데 그런 거는 진통제는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두통이 생기면 우리가 뭐 그 두통약을 먹듯이 네. 통증을 잊게 해주는 거죠. 그쵸. 근데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통증을 거의 못 느끼게 그렇게 뭔가를 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약효겠죠. 근데 한약은 그런 원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통증의 종류나 네. 에 따라서 이제 한약이 작동하는 방식들이 좀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두통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뒷목이나 어깨가 굳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머리 쪽으로 혈액순환도 문제가 되고 림프순환도 문제가 되고 신경도 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두통을 만드는 건데 네. 진통제는 그 통증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선 자체를 차단을 하거나 여기를 어떻게 조절을 해서 못 느끼게 만드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한약이 근육이나 이런 굳어있는 부분들을 부드럽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만약에 믿고 있다면 네. 그 약을 드셔서 뒷목 쪽이 부드럽게 풀리면 두통은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이제 두통은 증상, 네. 원인은 없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약을 쓰면 그런 게 좋아지고 사마귀도 마찬가지 혹은 뭐 요즘에 이 쥐젖이라고 하시나요? 저 이런 거 쥐젖 아니에요? 볼록볼록 나온 거 이런 것들도 한약으로 잘 없어지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치료를 사마귀를 없애야겠어 한약을 먹어야지 혹은 쥐젖을 없애기 위해서 한약을 먹자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딱 요거를 없애기 위해서 쓰는 약은 아니고 이런 애들이 왜 생겼을까? 이제 그게 내부 장부들과 어떤 계통성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안 좋으면 피부가 이렇게 되고 이런 경향들이 있다. 그럼 이제 걔가 좋아지게 만들면 얘는 어차피 몸에서는 불필요한 건 저절로 떨어져 나가게 돼 있고 염증이 생겼다. 불편한 염증이 생겼으면 몸이 좋아지면 알아서 떨어져 나가고 심지어 피부에 뭐가 났어도 여기 생긴 게 몸에 이걸 생기게 하는 원인이 제거가 되면 저절로 떨어져 나가고 여드름이 막 생겼어도 저절로 해결이 되고 이렇게 그런 걸 이제 전문용어로 몸의 자기 회복력이라고 하는데 병이 생기는 거는 뭔가 나쁜 애가 들어와서 유발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떨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 약으로 회복하게 도와주면 생각보다 빨리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한약을 썼을 때 치료 효과가 빠르냐 느리냐 이런 거는 그 사람의 몸 상태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 아이들 같은 경우 굉장히 빨라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나 네. 혹은 같은 나이라 하더라도 술, 담배에 쩔어 있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생각보다 늦고 이런 식으로 개인차가 좀 있고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워낙에 회복이 빠르니까 그냥 가만히 냅둬도 그냥 회복이 빠르잖아요. 애들은 뭐 이런 그 연필 같은 걸로 한 서너 줄 긁어도 며칠 지나면 깜쪽하게 네 사라지고 맞아요. 네. 어른들은 긁히면 반드시 흔적이 남죠. 저 뭐 이런 거 뭐 한 달 됐는데 평생 갈 수도 있고 그게 한약이 되게 막 신비한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그 진단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이걸 유발할 것 같은 속에 있는 원인들 이런 걸 정리해주면 몸이 그냥 알아서 해결하게 만들어주는 거. 뭔가 원장님 얘기를 막 듣고 있으니까 막 그동안에 제가 알고 있었던 그 한의원에 대한 갖고 있었던 인식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좀 바뀌셨으면 좋겠네요.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아마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한의원을 가기 전까지 저랑 다 또 비슷한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한의원, 한약 짓는데 그냥 어디 목 잘 안 돌아가고 잠 잘못 자서 목 잘 안 돌아갈 때 가서 침 맞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 이렇게 좀 약간 신비롭기까지 하네요. 저는 느낌이. 너무 당연한 건데 이제 잘 몰랐던 관점이기 때문에 약간 네, 그렇죠. 특이하게 신선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 그렇게 느껴지면서 또 사람의 몸이 되게 신기하구나. 완전 우리가 신기하죠. 생각을 하는 것보다 맞아요. 되게 예를 들어서 둘이 똑같이 차를 타고 딱 사고가 났는데 네. 이 사람은 이틀 지났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이 사람은 계속 울렁거리고 막 네 맞아요. 분명 그냥 안전벨트도 다 했는데 다리가 저리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네, 맞아요. 요거는 사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평소 이 사람의 몸 상태가 어떤지가 문제이죠. 그러면 그렇죠. 치료 방식과 치료 기간과 똑같은 치료를 했을 때 효과를 내는 방식 이런 게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의 치료 방식도 달라지고. 네, 그렇죠. 그래서 교통사고가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게
평소에 자기가 어떤 질병의 요인을 쭉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통증을 느끼지 않고 근근히 살아오고 있었어요. 네. 딱 그날 사고가 났으면 이게 한꺼번에 후다닥 다 터져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 저도 과거 영상에서 몇 번 이제 설명을 했었던 게 벽돌이 이렇게 튼튼하게 쌓여 있는 사람이 있고 부실하게 쌓여 있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충격을 줬을 때 튼튼한 사람은 멀쩡하겠죠. 근데 부실하게 쌓인 사람 툭 하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회복하는데도 더딜 수밖에 없고 그래서 똑같은 내 생각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이 보험회사에서는 돈을 대주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이제 치료받는 입장에서 그 괴리가 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래저래 정말 너무 힘든데 이렇게 나를 나이롱 지급하고 40분 지급을 하면 맞아요. 너무 억울할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병원에 오시는 분들 마찬가지지만 악의적으로 내가 병원비를 부풀려서 보험사를 자극을 해가지고 높은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저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계시다 보면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의심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쵸. 네. 근데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되게 그럴 만한 억울한 사연이 있는 분이 있고 아닌 분이 있고 예를 들면 엑스레이만 딱 찍어가지고는 다 똑같거든요. 아 그렇죠. 다 이상 없는 사람. 근데 이제 오셨을 때 이렇게 이런저런 움직임을 다 체크해보면 이런 움직임이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어딘가 아플 것이다. 네. 근데 남들은 몰라주겠다. 이런 분이 있고 모든 동작 다 잘 되고 뭐라도 찾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도 안 나오지만 아픈 분이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이 극소수긴 하지만 그렇게 체크하면 훨씬 더 잘 찾아낼 수가 있고 환자가 말하는 증상이랑 또 원인은 다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 분들 저도 알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의료인이 특히 한의사가 직접 체크를 해보고 이분은 충분히 그럴만하다. 원인은 이 정도인데 굉장히 통증을 많이 느낄 수 있는 타입이다. 이분은 지금 봤을 때는 진짜 멀쩡한 사람인데 왜 아플까?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나? 이런 생각할 수 있고 이분은 그냥 다른 목적이 있으신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고 그 생각만 하고 계시는 거죠? 엑스레이로 찾을 수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게 분류를 잘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얘기가 길어지는데 또 그런 부분에서 또 한의원이나 한방병원들을 악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병원비가 높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빠르게 높은 합의금을 준다. 이렇게 인터넷에도 글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 그런 부분으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들을 이렇게 제가 지금 원장이랑 말씀하시면서 느끼는 그 신비로운 치료의 세계를 악용을 한다는 거는 글쎄요. 그 치료를 이분 정말 안 해도 되겠다 싶은 분들이 있으면 그냥 한 번 치료하고 이렇게 잘 이러이러하신데 지금은 이런 상태니까 굉장히 빨리 좋아지실 것 같다. 당분간 치료 안 하셔도 되고 혹시 지내다가 한 3주 지났는데 다시 생기시면 그때 오셔도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돌려보내야 이제 또 어차피 치료 시설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죠. 다른 분들을 또 진짜 아프신 분들 그렇게 해서 이제 부드럽게 해서 좀 돌려보내는 편이죠. 왜냐면 좋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왜냐면 저도 놓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럴 제가 수 신도 있어요. 아닌데 분명히 아프지 않을 것 같은데 아프다고 하면 어떡하지? 근데 이제 제가 모르면 이제 치료 안 해도 될 거라서 돌려보내고 그렇죠. 그분 진짜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 사고 현장을 보신 것이 아니니까 원장님 직접 보신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의 규모와 충격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신 게 아니니까 조심스럽게 어쨌든 환자분이 호소하는 것 자체는 무시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최대한 찾으려고는 노력을 하고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환자분들이 느끼는 통증이라든가 증상에 따라서 한약에 대한 처방이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조금 다른 분도 있고 많이 다른 분도 있고 아예 약재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럼 주로 들어가는 기본 베이스 약재가 따로 있는 건가요?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처방하는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고가 나면 몸에 염증이 생기고 소위 말하는 속에서 열이 좀 생기거든요. 열이? 네. 그냥 거기 실제로 체온을 쟀을 때는 체온에 변화는 없지만 느끼실 때 뭔가 열이 뜬다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열증 이렇게 편하게 표현을 하는데 계속 얼굴로 막 열이 올라온다든가 입안에 염증이 막 생긴다든가 눈이 뜨끈뜨끈 한다든가 막 이런 부분들이 꽤 많고 못 느껴도 속에서는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고 이제 진단을 해서 체크하죠. 첫 번째가 그 이제 열을 끄는 약재를 중심으로 이제 한 가지 테마를 구성을 하고 또 하나는 몸이 긴장이 되게 많이 돼요. 그렇죠. 근육, 인대, 근막 모든 부분들이 잔뜩 긴장돼 있어요. 그런 긴장을 푸는 또 약재를 또 하나의 테마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혈액순환 잘 되게. 혈액순환. 어딘가 안 좋으면 무조건 혈액순환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걔네가 빨리 돌고 혈류 속도를 좀 좋아지게 하고 이런 거를 옛날 용어로는 일반적인 한의학적인 그 교과서적인 용어로 어혈이라고 하는데 어혈 들어봤어요. 네. 어혈이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약간 추상적이니까 피가 뭉쳐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데에 극한되는 게 아니고 혈액순환이 좀 느려지고 한 군데에 통증이 오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어혈이라고 포괄적으로 표현하거든요. 그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 생기는 증상들. 그래서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약재로 또 한 가지 테마를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크게 이제 서너 가지 가지고 두 가지 해당하는 분은 두 가지, 세 가지 해당하는 분은 세 가지 이런 식으로 처방을 쓰죠. 그 구체적으로 약재가 뭔지는 어차피 이제 환자분들이 들어도 사다 쓰실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 그래요? 혹시 말씀해 주시면 사다가 직접 쓸까봐 하시는 건 아니시죠? 살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살 수 없는 것도. 네. 일반인들이 그럼 구입을 못 한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게 처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네. 반드시 그러니까 약재가 뭐가 들어가나요? 되게 궁금해 할 거예요. 왜냐면 저 같아도 여기 뭐가 들어가는 거 이렇게 궁금해 할 네.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궁금증의 이면에는 네. 이게 안전한 건가? 라는 생각이 반드시 그렇죠.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의원에서 쓰는 약재는 그 양방에서 이게 알로 만들어져 나오는 거하고 좀 달라요. 여기는 제약회사에서 단체로 찍어내니까 네. 일반인들이 공급받을 루트가 전혀 없는데 네. 한방에서 쓰는 약재들은 약간 뭐 당귀라든가 뭐 인삼이라든가 그렇죠. 심지어 요즘 녹용도 마찬가지 녹용. 또 뭐 온갖 그런 종류들이 식품으로 유통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있어요. 이름이 같으면 갖다가 한번 다려먹어. 좋더라 이러면 그것만 계속 다려드시고 이런 이제 경우들이 있는데 한의원에서 쓰는 그런 건 쓰면 엄청난 불법 행위에 해당하고요. 한의원에 쓰는 거는 식약처에서 그 검사를 통과한 제품들이 있어요. 약재별로. 네. 그 제품들, 그러니까 제약회사 통해서 나온 한방 제약회사에서 네. 나온 그 도장이 찍힌 검증이 통과된 것만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금속 검사라든가 독성 물질 검사, 비슷한 약재인데 뭐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산에서 잘라가지고 썼는데 알고 봤더니 독성이 많고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되게 치명적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된 상태로 검사 끝난 것만 공급받아서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안전하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숙지왕 같은 거 이런 거 몸에 좋다 이래가지고 집에서 찌는 분들이 있거든요. 구중구포 이런 거 이제 TV에서 많이 보시고 네. 막 술에 해가지고 찌고 이런 경우에는 밭에서 올라올 때 그 뭐 벤조피렌이라든가 이런 발암물질이 섞여와도 이게 검증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숙지왕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이런 뉴스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은 100% 그 한의원에서 쓰는 약재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식약처에서 이미 검사를 끝낸 거기 때문에 그 조사를 식약처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숙지형에서 벤조프렌이 검출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왜냐면 식약처에서 검출 안 됐다고 도장 찍어준 것만 한의원에서 쓰게 했는데 검사해봤더니 나왔다. 이거는 식약처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검출된 것들은 거의 다 시장이나 이런 데서 혹은 자기가 재배해가지고 막 쓰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재 자체를 설명드리는 거는 조금 뭐 위험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한의원에서 쓰시는 거는 안심하고 쓰셔도 된다. 모든 종류가 다 도장 받은 것만 쓸 수 있게. 그러면 여기 이제 질문지는 없는데 갑자기 궁금한 게 딱 한약을 이제 처방을 받아서 먹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아까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추가적으로 제가 돈을 내고 더 지울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울 수는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본인이 돈 약 한약값을 내는 건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그거를 병원에서 지어받고 요거를 이제 그리고 보험회사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청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구는 안 하고 그냥 약을 먹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거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 이건 이제 자본하고 상관없고. 그렇죠. 몸이 안 좋으니까 저 약 좀 먹을게요. 이거는 괜찮습니다. 그럼 그건 얼마 가격 물어봐도 되나? 그거는 이제 그 한의원마다 금액이 다 달라요. 그렇죠, 다르겠죠. 짓게 되면 제가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고가의 약재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또 뭐가 또 들어가냐? 녹용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녹용 들어가는 약과 안 들어가냐가 좀 등급. 녹용에도 또 등급이 있고 그래서 금액 차이가 이렇게 약간 스펙트럼이 좀 다양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원장님은 금액 공개는 영업 비밀이다. 상관은 없는데 혹시 저보다 적게 받는 분들이 상처받거나 하고 많이 받는 분들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개인적으로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왜냐면은 그게 치료약이지 보약은 아니잖아요. 같은 그렇죠. 개념. 그러니까 저는 그 개념을 잡아야 되는 건지도 싶거든요. 치료약, 보약은 보약.
두 개가 구분이 엄연히 되는 건지 아니면 약간 이렇게 경계선상에 이렇게 같이 섞여 그게 있는 건지. 약간 애매하기는 하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걸 나누는 거는 행정적으로. 아, 이거는 그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으면 얘는 치료약이어야 그냥 한다. 치료약이다. 네, 이렇게. 근데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는데 이제 약을 짓기 위해서는 증상을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증상을 적는데 키가 크고 싶어요.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게 되면 그걸 주 목적으로 약을 지으면 이제 그 보약이 되는 거죠. 요즘에 손발이 차요. 사고 전부터 그랬나요? 사고 전부터 3년째 손발이 차요.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지으면 이거는 이제 보약이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사고하고는 무관한 거니까. 사고 이후로 잠이 너무 안 와요. 너무 아파요. 이런 것들은 이제 치료약에 들어가. 그래서 아까 제가 테마를 세 가지를 말씀드린 게 네. 일반적으로 보약에서 쓰지는 않고 치료약에서 쓰고 있는 그런 개념들로 묶어서 이제 처방을 한다 이렇게. 칼로 싹 잘라가지고 어떤 처방명은 뭐 보약, 어떤 처방명은 치료약 이렇게 나누기는 약간 애매한 면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네, 그래서 경계에 저는 걸리는 게 많아요. 저는 요 약제 쓰면 치료약, 요 약제 쓰면 보약.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렇진 않죠. 마치 우리가 이제 요리를 할 때 어떤 재료를 쓰면 뭐 한식, 어떤 재료를 쓰면 양식 이렇게 나누진 않잖아요. 네. 예를 들면 오이를 뭐 탈진하는 양식 레스토랑에서도 쓰지만 네. 한방에 비빔밥에도 쓰고 이러니까 요게 과연 양식이냐 한식이냐 이렇게 나누지 않듯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약을 쓰느냐 요게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